거죠. 여론조사로 민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론 풍향계, 민심 온도계, 우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 여론조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하겠습니다. 예. 요즘 대표님 너무 바쁘시죠? 이 여론이 정말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세요? 여론이 출렁이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1심.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로 여론이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은 압수수색 하나로도 어이쿠 해가지고 막 빠지고 당 지도가 실제로 그랬어요. 민주당 지도가 이제 빠지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법부의 이런 판결마저도 검찰의 기소와 구형도 그렇지만 판결마저도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어제 뭐 MBS 조사도 나왔는데 저희가 그 시간이 되면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이번 주 갤럽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주 먼저 이제 갤럽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데일리 오피니언 603호는요 11월 3주인데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됐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 전화 가상번호에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갤럽 자체로서 의뢰천을 넣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번 주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지난주하고 동률이에요. 동률로 나왔습니까? 이게 지난주가 동률이어서 그 2주 전 대비 17에서 이제 20으로 올랐던 3% 포인트 높아졌던 그거를 그냥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에서 20까지 올라가는 것, 이 사이에는 그 뭡니까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효과가 일부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사이 20에서 20 횡보할 때에는 그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100% 반영이 됐을 때의 횡보다. 별로 차이가 없다. 별로 차이가 없다. 요거는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대통령 긍정률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요 효과다. 왜냐하면 전국 지표 조사는 2주 텀이지 않습니까? 2주. 그러면 요 효과다. 기자회견에서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는 전주에 뛰었던 그 상황이다. 그게 좀 세게 반영이 됐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은 영향이 없을 수 있겠다. 잘 없네요, 근데 사실 요 조사로는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제가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제 확 올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반영이 된다면 여기서 계속 올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20에서 한 23 내지 24가 돼야 됩니다. 같은 흐름으로 본다면. 같은 흐름으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 20으로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슈는 대통령의 긍정률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20%로 나와서 지난주와 이제 뭐 동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주호 대변인님은 이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정 지지율이 20%라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뭐 좀비 정권이다, 미라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지난주에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디 뭐 해외도 나가고 여러 가지 외교 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한 사법 판결이 나와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 집회 그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가 25일에 있죠. 예. 그때 다 같이 응원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MBS 결과가 이제 어제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갤럽은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좀 이렇게 궁금해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별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지지율에선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도 좀 살펴볼까요? 전국적인 그 긍정평가부터 볼까요? 긍정평가에서 네. 외교 말씀하셨는데 외교 때문에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11%포인트 많아져서 39%로 1위인 것은 맞습니다. 요건 혹시 그 배우자를 떼놓고 혼자 출국한 것도 반영이 됐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 아니, 왜냐면 혼자 거라고 나가시는 봅니다. 모습에 예, 예. 또 국민들께서 예, 예. 많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 예, 계실 예. 수 있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안 나갔기 때문에 좋다 하면 부정에서 예. 긍정으로 좀 옮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예. 사실 긍정 평가 비율 자체는 똑같이 20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냐? 예. 김건희 여사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외교 잘하고 있어라고 해서 부정하다가 긍정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네요. 평가가 끝난 효과는 거네요. 평가가. 긍정 평가로 이게 효과가 커지지는 않고 네. 단지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사이에 언급하는 그 이유가 외교로 더 갔다라는 거죠. 다른 걸 언급하다가 외교로 간다든가. 예, 그 11%가 올라간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내부에서의 변동인 것 같고요. 예. 외부에서 긍정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예. 그런데 부정 평가 한번 보시죠. 예, 부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여전히 14. 1등입니다. 야, 예. 부동의 1등, 3주째 이렇게- 1등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 문제는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아하. 기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김건희 여사 문제 저거 지금 3주째 제가 알기로도 계속 1등인데 예. 저거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그러니까요, 해결이 안 이게. 되면 아니 특검을 해야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특검이 안 되고 처벌을 있으니까. 받아야 예. 해결이 되는데 뭐 지금 전혀 처벌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한동훈 예. 대표 뭐 특감 얘기하면서 어쨌든 돌파하려고 애는 쓰는데 지금 계속 1등 나오는데 저거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뭐 방금 대변인님도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여튼 문제 제기하는 측이 이야기하는 그 뭐 수사를 받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예, 특검을 수사. 받으라라는 것들이 해결이 돼서 이 이슈가 소멸이 되면 네. 등장하지 않겠죠. 그런데 소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합이 되면 물밑으로 내리면은 또 이게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등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 해외 뭡니까 외교 행보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다른 이슈에 김건희 여사 항상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 매일 뉴스에 제일 그렇죠.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 예. 그 노출량으로 따졌을 때 결코 이게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부정평가 이유에서 이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녹취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4,000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도 지금? 뭐가 그렇게 밤마다 전화만 하시나 봐요. 아니 뭐 녹취가 너무 대통령 많이 나와요. 핸드폰을 대신 쓰기 때문에 예. 전화기를 두세 대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카톡이랑 뭐 텔레그램하고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러게요. 좀 한가하신 예. 모양이야. 예. 아니 그러면 대표님 이제 우리가 한번 지역별로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지역별 예. 통계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전국 조사 한번 보시죠. 전국적으로 지역별로도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네.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허.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구에서는 일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11% 포인트 격차로 부정이 많습니다. 요거는 오차 범위 이내네요. 예. 이내까지 들어왔습니다. 대구 대구는 쪽은 좀 회복이 예, 됐다고 회복이 봐야겠네요.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긍정이 예. 41입니다. 어. 대구 경북에서 긍정이 41, 부정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1%포인트 격차로 부정이 더 많이 응답이 됐는데 예. 그래도 요거는 오차 범위 이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하.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오차 범위 밖에서 부산, 울산, 경남도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부울경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이번에는. 불경 보시면 40%포인트 격차로 부정이 더 아.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세대별로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세대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대별로 보시면은 20대에서 지금 이 부정평가 9%포인트 많아졌거든요. 네. 예,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변동 자체로 보면 60대하고 70대가 큰 변동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70대에도 대등한 상황입니다.
45대 41로 긍정이 45, 부정이 41이니까 5점 이내에서 비슷하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좀 약간 왜 웃음이 나왔냐면 40대 20대 40대는 이제 한 자리인데 예. 제가 사실 30대거든요. 예. 저희 쪽도 사실 한 자릿수로 지금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젊은이들은 다 한 자리네요. 이제 거의 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3, 40대가 젊은이들. 일을 한참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4, 50대는 이 나라의 허리가 되시는 허리시고. 분들이고 60, 70대가 이제 어르신들인데 60대 중에서도 사실 29가 긍정, 65가 부정을 하고 있어서 부정이 사실은 다수입니다. 월등히 높네요. 월등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높아요. 다수다. 월등히 높다. 예,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말씀하신 20대, 30대 청년층뿐만 아니라 40대까지 40대 허리까지도 와. 7%밖에 긍정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40대는 89%, 10명 중 9명이 부정하시고 계십니다. 아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동을 한참 하시는 연령대에서 지금 되게 이분들이 이번 정부에 좀 많이 실망하고 계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50대 예전에 60대라고 하면 거의 그냥 뭐랄까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50대하고 60대가 50대에 가깝습니다. 아, 붙는 거네. 50대에게 붙네요. 60대가. 60대가 70세 이상하고 같은 게 아니고 아하. 5, 60대가 같다고 보셔야 돼요. 세대를 6070이 아니라 예. 5060으로 좀 5060 묶어야 이 될 돼버렸어요. 상황이네요. 요새 지금 분위기가. 제가 지역 활동 성남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아, 맞습니다. 예. 이 정권 들어와서 너무 장사도 안 되고 경기가 없으니까 정말 좀 많이 실망스럽고 일단은 내가 뭐 생활이 돼야 뭐 이념을 따지는 거지 지금은 너무 총체적 난국이다.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지금 제 생각에는 20대, 30대, 40대가 좀 낮게 형성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 이 교수님들 움직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자보 붙이는 거는 뭐 이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교수 사회가 지금 좀 들고 일어나는 게 저는 저 학생들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좀 만만치 않게 영향이 떨어졌거든요. 없지 않을 수 없죠. 예.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디선가 보니까 그 시국 선언하신 분들이 저 대학에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예, 숫자가.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예. 아이쿠 이걸 다 일일이 못 봤는데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네. 되게 많아서 지식인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 아무래도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보면 경제적인 이슈 말씀 주셨는데 그게 아마 4, 50대, 60대까지 간다면 청년층에서는 그와 예. 같은 그 시국 선언 스승님들인데 선생님들이니까요. 지식인 사회에서 그렇게 나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요. 김건희 여사 그 논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 거기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게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각계각층에서 다들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와중에 지식인 사회에서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제자 보기가 부끄러워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으로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그런 없다. 뭐 교수님 계신데 예. 그것도 한번 잘 봐야 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정권들 저도 이렇게 지켜봐 오면서 참 이렇게 시국 선언이 교수 사회에서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상황을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뭐 과거에 민주화 운동 할 때야 뭐 그때 전 국민이 일어났으니까 그 중에 지식인들이 또 포함돼 있었겠지만은 이번에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로 인한 영향이 그 아무래도 70대, 그러니까 70대 거기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야 돼요. TK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보수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사가 늦고 판결이 늦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효능감을 줬기 때문에 70세 이상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볼 기회가 긍정 평가할 그런 사안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요. 저는 근데 요거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조금 화면에 보고 계신지 정당별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긍정 평가죠. 요게 한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오.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만이 긍정하고 95%가 부정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국혁신당은 긍정하시는 분들은 없고 없네요. 99%가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핵심적인 무당층입니다. 야, 한 자리, 무당층도 한 자리예요? 무당층은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완전 이해를 해야 떠났네요. 아니 김건희 여사 무당 주술 뭐 이쪽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무당 쪽에 어필이 안 되네요 완전 지금. 떠났네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어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59%가 긍정평가 하신다고 하니 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은 뭐 내홍이 좀 뭐 윤한 갈등도 봉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니 거기에 예. 대한 뭐 카타르시스가 있으니까 아 그래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또 부정평가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 무당층. 이 야. 무당층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개수를 명수를 보시죠. 명수 283명이지 않습니까? 여당으로 네. 따지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이 정도 되면은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의석수 대비하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허. 이건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실 법한 분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당층으로. 근데 무당층에서 지금 긍정평가 9%라는 거. 아하. 이거는 이 얘기는요. 이거는 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 같은 데 가면 국민의힘은 요 사람을 데리고 해야 돼요. 요 사람들 중에서도 대통령을 긍정하는 사람만으로 따지면 여기. 3분의 그렇죠. 2가 안 되잖아요. 예, 요분들 중에 3분의 2를 데리고 선거를 치러야 돼요. 아. 그런데 만약에 야당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지금 조국혁신당도 있고 여러 네. 야당이 있다 치지만 야당이 가져갈 포션은 이 인원의 예. 59%, 와. 이 인원의 99%, 이 인원의 74%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 다수네. 절대.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비교가 안 되네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요 283명의 59%를 가지고 야. 큰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큰 선거에서는 지방선거를 지금 당장 예. 다음 주에 당장 네. 다음 주에. 투표 개표한다 치면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일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여기 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곳 거기서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패배할 수도 있어요. 전 지역에서. 전 지역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가능성. 그러면 완전히 한 전국 정당이 아니고 일부 지역의 어떤 국한된 정당으로 지역 정당으로 아. 전락할 그런 가능성이 여기서 보이고 있다. 어허. 그러니까 요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긍정 부정률이 가져오는 예. 그 선거에 대한 뭡니까? 이 하방 압력이라는 거는 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은 지금 참패 예. 또 참패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신변님 예.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였나요? 그 제보 2023년 11월. 예 예. 그때 이미 나온 결과가 있었지 그때 않습니까? 17%로 졌죠. 17%. 그렇죠. 예. 그 결과가 총선 때 뭐 달라졌습니까? 108석. 안 달라졌어요. 예. 안 달라졌죠? 예.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갤럽 결과 이걸 뭐 제가 만든 데이터도 아니고 갤럽에 요것만을 보고 있자면 지방선거 결과가 그러면 달라질까요? 어허. 이게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예. 이미 사실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선거 결과 답안지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답안지까지 그렇죠. 보여주고 예, 있어요.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선거 야, 결과에 그렇죠.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고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뀐다. 그러면 지방선거도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말씀 너무 잘 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일 치러도 문제인데 앞으로 향후 1년 반 동안도 더 안 바뀐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 쌓여가거든요. 그럼 더 심각하게 그게 거의 핵폭발처럼 저는 폭발되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왜 그러는 왜 거죠? 이렇게 무력한 정당으로 전락했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 민주당이 정말 되게 노력하면 네. 100한 10석, 120석 얻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민주당이 확대가 안 될 때가 좀 있었어요. 국민분들께 좀 뭐랄까 채찍을 한번 맞으면 그러니까 회초리를 한번 맞으면 막 80석 때까지 빠질 때가 있었어요. 80석 맞아요, 간 적이 맞아요. 있죠. 예, 있어요. 2008년도. 그럼요. 보수가 대한민국에서는 다수였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 기억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와 이렇게 여론에 아. 이 정도면 문매를 맞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건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만 설명해 그렇죠. 주신 겁니다. 우리 김조 대변인은 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과거에 제가 정치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지역에서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표방하면서 정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정서 자체가 민주당 안에서도 거의 이제 호남 쪽 민주당원들이 고향이 호남이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주축이었지 일반인들은 되게 왜냐면은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협이 많아서 많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국민의힘 인사들을 만나면 아 민주당은 조직이 세니까 민주당은 자원이 많잖아. 민주당은 그래도 선후배들 간에 인사교류가 많은 것 같아. 아 챙겨주고 이런 모습이 좋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 우리는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벌써 포기해요. 벌써 포기. 지방선거에 우리가 만약 폭삭 지면은 폭삭 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좀 분노가 해소돼서 대선에선 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벌써 이제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고 이제 본인들도 지금의 이런 국정 난맥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그 무능력한 당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냥 뭐 좀 처절해야 될 텐데. 아니 지금은 그냥 딴 게 없어요. 그냥 특검으로 해서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도려내야죠.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환부를 도려내고 또 새로운 인물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 뭐 맨날 가면 그냥 국힘 게시판 싸움, 익명 게시판 싸움 하죠. 그다음에 민망하죠. 윤한홍, 뭐 점정식, 그다음에 녹취록 좀 까줘라. 아니 막 이런 거 뭐 중대 범죄 혐의자와 협상을 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오죠. 오세훈 시장 얘기도 나오죠. 야,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이중대예요. 방탄조끼야, 방탄조끼. 원내대표가 어떻게 당을 생각해야지 대통령의 방탄조끼 역할을 합니까? 거기다가 아이고 우리 인요한 위원장 소신 발언 한번 했다가 바로 대통령한테 그냥 경로 전화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국민의힘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요. 이제 선거 때 혼날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대표님 선거가 당장은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변화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갤럽 조사는 매주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그 누적된 평가가 나중에 가서는 또 지지로 잘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대로만 간다면 한동훈 체제 하에서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가 한 번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업무상 배임 기소가 하나 있었죠 이번 주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긍정률이 좋아지거나 국민의힘이 뭐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지표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지표도 한번 정당별 하나만 그 대통령 긍정률 중에 요거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죠. 요거는 데일리안이 조사를 했습니다. 데일리안 조사인가요? 데일리안이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11월 4일, 5일 조사가 있습니다. 4일, 5일 조사. 오늘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는 그 뭡니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 여기 보시면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그러니까 ARS죠. 이 경우에는 뭡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5일 조사에 긍정평가 26.9 나왔습니다. 26.9. 그러면 같은 데에서 의뢰해가지고 같은 기관이 조사한 조사입니다. 이번에는 11월 18일, 19일 조사를 했습니다. 18일, 19일이면 2주 지난 거고 이번 주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판결이 있은 후죠. 반영된 겁니다. 반영되죠. 긍정평가 얼마인지 보시죠. 26.5 나왔습니다. 자, ARS에서 26.9였던 게 2주 후에 ARS에서 판결도 다 나왔는데 그죠? 판결 나오고 기자회견도 나오고 26.5입니다. 동일하네요. 변화가 없어요. ARS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즉 보수 성향이시고 관여도가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변화가 없다. 관여도가 좀 낮으신 보수 성향 분들이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미세하게 뭡니까 기자회견 효과는 나타났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판결 효과는 안 나타났다. 전혀 없다. 이 얘기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는 요 효과 있잖아요. 갤럽 지표입니다. 대통령 긍정률 17에서 20 올라간 이게 기자회견 효과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관여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라고 인정하는 맛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올라가려면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차가워요. 너무 다른 데서 차가워서. 차가워요. 예.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 판결도 이 정도라면 기소를 또 했다. 의미가 효과는 없어요. 오히려 역풍 불지 않을까도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예. 그다음엔 두 번째 25일 이후를 봐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판결도 이렇게 유죄가 계속 나오는데도 여론이 변화가 없다라면 뭐가 되느냐면 여론 입장에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네. 거기에 대해서도 여론에서는 여론 국민 민심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섭네요, 대한민국의 이거는. 예. 무섭네요.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여론이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는 채택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 결과에서 대통령제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법치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권 분립의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있는데 예. 거기에 여론이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난 호감이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거하고 아니고, 대통령 예. 제도 자체가 문제 있어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상권 분립 뭐 사법부가 문제 있어 이렇게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2024년 겨울입니다. 와,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법원의 판결조차에도 국민들이 만약에 인정해주지 않는. 그렇죠. 만약 그런다면 예, 만약 이제 다음 주까지 봐야 이재명 되겠지만요. 대표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국민이 하고 있다. 저도 사실은 예.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러한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을 이재명 대표님이 많이 당하셨고 재판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고 예. 제가 그 옆에서 있다 보니까 많이 마음도 많이 졸이고 진짜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예. 이게 어느 순간 보면은요 거대한 쓰나미처럼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예.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 저는 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좀 진절머리 난다. 내지는 좀 어지간히 좀 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심의 판단은 굉장히 예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의 진짜 예리하게 보시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정권이 아주 심각한 좀 오해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집단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니 언론에서 이렇게나 얘기하는데도 안 바뀐다? 그럼 저는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니 지난번 총선에서 이미 심판 받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2조 심판 떠들고 다니다가 본인이 심판 받았잖아요. 예. 그때 한번 경고를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1년이 다 유죄 돼가는데. 판결이 났다고 한동훈 대표가 막 그냥 주말에도 집에서 계속 페북에 글 쓰고 희희낙낙하고 그냥 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저 모습을 볼 예.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당은 이렇게 주류가 가더라도 비주류가 만약에 살아 있었더라면 비주류가 이걸 목소리를 내면서 저는 보완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비주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안에 씨가 말라가지고. 국민의힘이요. 예. 보수 대 진영 내에 제가 그렇죠. 볼 때는 명태균 유탄 또 맡고 있고 뭐 개혁신당도 범보수로 보더라도 어느 하나 지금 대안으로 국민들 앞에는 작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요거는 정당 지표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부대표님. 정당을 보시면은 예, 정당 결과입니다. 갤럽 기준이고요. 아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변화가 없는 것도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압수수색만으로도 확 빠지는 때가 있었는데 예. 물론 그것도 이제 5초 이내에 5%포인트 빠진 건데 지금은 당 대표의 판결이 나왔는데 정당이 똑같아요. 지도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34에서 34입니다. 예. 동일하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27에서 28로 1%포인트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도가 그렇지만 이것도 횡보라고 봐야 됩니다. 여전히 6% 차이네요. 여전히. 6%포인트 격차죠. 예. 오차범위 이내로 붙었다고는 하지만 오차범위가 6이니까 그냥 6입니다. 아하. 격차가. 오차범위만큼의 격차입니다. 아하. 그런데 국민의힘의 27%가 최저치였죠. 예. 그런데 그 전 최저치가 28입니다. 28. 이번에 다시 28. 아하. 만약에 오르려고 했으면 여기서 최소한 30%에 걸친다면 국민의힘이
괜찮게 올랐나라고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나? 오를 조짐이 있나? 이렇게 볼 텐데 지금 오를 조짐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봐야죠. 추가 하락을 막았다라는 정도거든요. 추가 하락을 막은 정도에 지금 그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그냥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안 빠지고 소위 있다.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걸 현실화 시켜도 예. 민주당 지지율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일부 ARS 조사에서는 이게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죠. 기관마다 많이 달라서 뭐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가령 리얼미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거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정당 지도는 14일부터 15일, 대통령 국정수행은 11일부터 15일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유무선 듀얼 RDD ARS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반영이 된 거죠. 기간적으로는 금요일이 이거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된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 금요일까지 조사한 거라 금요일 날 오후 3시 40분까지 조사했을 겁니다. 그럼 나오기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오기 전으로. 1심 선고가 오후에 있었던 나왔죠. 게 아마 오후에. 오후 3시 좀 넘었었을 텐데 조사는 3시 40분까지니까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몇 샘플이 안 들어갔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47.5예요. 많이 올랐네요. 아니 47.5면 50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에가 43.7인데 4% 정도가 올라갔어요. 3.8%.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ARS 조사를 일단은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일단 없겠다. 너무 높아가지고요. 너무 높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길에서 지나가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민주당 지지자란 얘기예요. 이 결과대로 하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관여도가 높은 뭐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절반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국민의힘은 31.6에 지나지 않습니다. 확 이렇게 좀 격차가 있죠. 16% 차이 나네요. 이 정도 격차가 나면은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갤럽으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전 국민의 응답하시는 분들 국민적 대표성을 비교적 갖췄다고 했을 때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튼 민주당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상당한 야당으로서 이 정도까지가 될 수 있는 대표가 기소되고 구형을 맞고 판결까지 맞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국민의힘의 전략 예. 2조 심판론을 아직도 지금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안 먹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네 분이 지금도 네 분이 있죠. 당원 게시판 그러니까 당계에서 예. 한동훈 그 뭡니까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무슨 글을 썼다, 그걸 또 SNS에 옮겨서 썼다 이런 예. 논란도 있고 그게 바로 윤한 갈등, 개파간 갈등을 아주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가고 있어요. 뭐 이슈가 없잖아요. 분열이나 뭐 갈등의 이슈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보이지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정도입니다. 저도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러 지표에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굉장히 공고화되어 있다. 좀 견고해지고 있다. 예. 이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의 해석 좀 들으셨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당에 계시니까 좀 요 사안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예. 지난 2년 전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그다음에 기소 뭐 정말 참고인 조사 이 수도 없이 당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하면은 정말 당사 압수수색했을 때는 당원들도 그렇고 당직자도 그렇고 그다음 지지자도 많이 동요했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에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하도 많이 탄압하다 보니까 사람들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가 또 탄압하는구나. 뭔가 좀 공작을 했나 보구나. 쟤네들은 근데 왜 할 줄 아는 게 저런 것뿐이 없지? 그러면 대파한단에 870원 합리적인 가격 아니 사람을 가둬놓는 것뿐이 관심이 없나? 왜 정말 큰 권력 국정을 운영할 만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줬는데 왜 맨날
야당 경쟁자나 때려잡고 그다음에 본인 순방이나 다니고 그다음에 또 수사도 비- 안 받고. 그런 비리나 덮으려고 노력하고 맨날 또 왜 경로하지 사람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한 2년간 경험하면서 진절 런더의 머리가 났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뇌성이라고 그러죠. 내성이 생겨.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 역치까지 못. 민주당이 그런 형국인데 아무리 때려도 아, 아유 이제 한번 될 간지럽다. 테면 되라. 간지럽다. 이제 될 테면 되라. 이런 마음이 커요. 뭐 우리가 이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 아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요. 한동안 빼곤 대부분 다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평온하죠. 아니,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다 평온하죠. 저도 아유 언제 우리 집이 우리 아이 방이 압수수색 당할지 몰라요. 언제 이렇게 잡혀가지? 아니 나 잡혀가면 한번 저기 면회 한번 오세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설사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야 제가 엊그제도 뛰어가겠습니다, 저희 홍매화 가족들이 들고 갑니다, 제가. 예. 아니 뭐 이렇게 너무 김건희 여사를 심하게 비판하는 예, 거 아니야? 막 이런 예, 말을 하는데 맞아요. 아니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나는 아직까지 기소 안 당했잖아. 이판사판이- 그럼 막 까는 거예요. 이판사판. 그냥 이판사판입니다. 예, 저희는. 이판사판. 그러면 저는 대표님 이게 궁금해요. 예. 2024년도 총선 때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뭐 1년도 채 안 예. 됐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조 심판론만 팔다가 똑같은 인물이 똑같은 주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주제로 이조 심판론을 팔았는데 당시에는 조국 신당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뭐 순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국 신당이 순풍을 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인물 한동훈 대표가 똑같은 주제 이재명 대표 심판론을 또 들고 나와서 팔고 있다면 이제는 좀 역풍이 심하게 불 것 같은데 이 역풍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될 걸로 좀 예측을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역풍이 분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거를 아까 저 김지호 대변인 말씀 중에 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백그라운드에 먼저 한번 그 데이터를 보시면서 한동훈 대표의 그 스탠스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한번 보시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보면은 이 갤럽 조사입니다. 같은 갤럽 조사에서 향후 1년 경제 전망, 경기가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살림살이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마이너스 49 나왔습니다. 넷 스코어. 스코어 차이가요. 경기 전망 마이너스 49예요. 마이너스 49가 어떤 수치인지 한번 위에 숫자들을 한번 보시죠. 이야. 좀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텐데 지금 마이너스 49는요. 자, 조금 보면 지난 2022년 그 55 나왔을 때를 55. 제외하고 예. 지금 최근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49라는 데스코어는.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 나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냥 정말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심리가 완전히 지금 얼어붙어 안 좋- 있어요. 얼어붙어 있는 예. 거네요 지금. 지금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13%입니다. 나빠질 것이라고 하시는 응답자분들이 62%입니다. 우리 국민분들이 지금 이렇게 경기 전망에 대해서 예.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예. 11월입니다. 이제 김장해야죠. 또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 겨울 방학을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학생들은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예. 전망이 62%가 안 좋을 것이라고 하고 네스코어가 아하. 49입니다. 자 살림살이 전망 한번 보시죠. 예, 살림살이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앞숫자리가 네스코에서 앞숫자리가 2로 바뀐 건 처음입니다. 오,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좋아질 것 11, 나빠질 것 36. 정말 서민분들의 고통이 섞여 있는 비명 소리가 여기에 스며 있습니다. 예. 정말로 힘든 중산층도 지금 힘들다고 난립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번 보시죠. 어떤 스코어인지 이 스코어의 분포를 25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월등한 차이네요. 25라는 숫자 자체가. 예.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기. 아까 우리 김조 대변인님 말씀 주신 중요한 부분이 이 여론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아직 경제가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정말 너무 힘들가 보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 수사를 해라 이런 말은 여당 대표로서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만 하면 예. 이거는 글쎄요. 여당으로서는 조금 더 책임 정치를 하는 차원에서 경제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죠. 신경 써야 된다. 근데 뭐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책을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야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화폐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또 그 1인당 얼마 요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야당은 이게 좋건 나쁘건 장단점은 있으나 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기는 했었다. 여당은 조금 모르겠어요. 여당이 되게 좋은 것들을 내세웠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봐가지고는 정말 지나친 어떤 사법 정국으로만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당이 왜 이렇게 이런 데이터는 안 보는가? 아하. 이 데이터를 좀 봐달라. 이게 근데 오늘 나온 거니까 예, 오늘 좀 나왔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젠 봐야 돼. 이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안 봤더라도. 봐야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봐도 못 본 척하는 것 같아요. 봐도 못 본 척. 네,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실력, 식견, 인사이트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수사뿐이 없는 거야. 일단은 저 상대를 조져서 내가 반사 이익을 얻자. 현재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국정 운영이라는 게 수사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정권 재창출을 많이 정치인들이 꿈꾸잖아요. 근데 이미 창출된 권력을 가지고도 저런 지표가 나와서 거의 국민들이 아까 비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의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저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비명도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를 힘이 있어야 지르는 아이고. 거고요. 이제는 거의 국민들이 비명을 지를 힘도 잃은 채 신음이 새 나오는 지표로 보여지는데 여기에도 관심이 없는데 정권을 또 상대를 제거해서 재창출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근본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 함께 해주셨고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조 대변인님도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신인규의 핫스팟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